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만권이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탈중국 전진 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전구체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는데요.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구체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가 되기 전 물질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은색 솥단지처럼 생긴 반응기 안에서 녹인 원료를 이온화하는 과정이 이뤄집니다. 생산된 전구체는 파이프라인을 타고 바로 옆 양극재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한 해 4만 5천 톤, 전기차 50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전구체 공장을 준공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구체는 중국 수입 비중이 90%가 넘었는데 앞으로 국내 생산 제품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제품의 미국 수출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자국 중심의 통상 체제에 맞서 국내 공급망을 공고히 하고 국가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굳건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이번 공장 준공으로 한 해 700여 명이 광양 양극재 사업장에서 근무합니다. 해당 사업장 인근에 또 다른 양극재 공장도 건설 중인데 준공 시점에 맞춰 인력 채용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길어지면서 실적 부진을 겪는 포스코 퓨처엠은 우선 시장 상황 등을 살피고 광양만권 추가 투자를 고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양극재 3만 톤 체제로 봤을 때는 2개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는 스페이스의 부지를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탈중국 전진기지로 떠오른 광양만권.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산업 경쟁과 규제 속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군장병을 치하한 것과 관련해 여순 사건 유족들이 과거 군인들의 양심적인 선택과 희생도 함께 조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유족 총연합은 오늘 호소문을 내고 여순 사건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봉기였지만 반란으로 규정됐다며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퇴행시킨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이재명 정부가 완성해 주길 촉구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자율운항 선박은 차세대 해운 산업을 이끌 핵심 분야입니다. 자율운항 선박을 조종할 원격 운항자를 선도적으로 훈련할 시뮬레이션 센터가 세계 최초로 국내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해기사 제복을 입은 학생이 선박 운항 조타기를 잡습니다. 학생의 조종에 따라 대형 스크린 속 5,000톤급 유조선이 뱃머리를 돌려 목포대교를 통과합니다. 지금 목포대교 지나서 대불보드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자율운항 선박의 원격 운항 전용 시뮬레이션 센터가 목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서 총 33억 원의 연구비를 활용해서 5년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 마지막 5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이 자율운항 선박 원격운항 시뮬레이터가 개발되고 인력 절감과 안전성 증대를 목적으로 선원의 승선을 최소화하는 자율운항 선박. AI와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자율운항 선박은 해운 분야의 차세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소수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미승선하기 때문에 안전 운항을 위한 원격 운항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센터에는 원격 운항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훈련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항해 중 기상 악화나 통신 지연 등 돌발 상황을 실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어 훈련생들은 다양한 상황을 직접 제어하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선박의 운항 상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 시뮬레이터도 설치됐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라는 곳에서 인적 요소와 그런 원격 운항자 교육 요건에 관련해 가지고 점점 구체화되는 국제적인 룰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국제 룰 개발이 있어 가지고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율운항 선박 원격 운항 시뮬레이션 센터는
학생뿐 아니라 실무 경력을 갖춘 해기사들을 대상으로도 훈련에 나설 예정. 세계적 해운 산업을 주도할 자율 운항 선박 원격 운항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국내에서 첫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남 도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기반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문성 전남도의원은 기획조정실 결산심사에서 전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무소 5곳은 파견 직원 1명과 현지 인력 각각 1명 등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출 지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품의 생산을 넘어 유통과 가공,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의 재난 관련 기금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동욱 전남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남의 재해 구호기금 집행률은 6.6%에 그쳤고 재난관리기금도 58%가 적립된 채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재난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로 기금 운용의 철학을 전환하는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전략적 기금 운용 체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산업화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면서 생명과 공존을 중시하는 생태 문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태 수도를 슬로건으로 내건 순천에 관련 교육기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순천시 의회를 통과한 생태 문명 실천 활성화 조례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문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담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 이후 약 1년간의 준비 끝에 에코칼리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입학생은 모두 12명. 서울과 창원 등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와 문화예술인들이 선발됐습니다. 다채로운 이력만큼이나 지원 동기와 포부도 남다릅니다. 기후위기나 이런 사회적 문제들에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지에 대한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곳에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제 일상을 좀 더 생태적으로 가꾸는 거에 좀 더 관심을 둘 것 같고 지역을 어떻게 생태적으로 바꿀까에 대한 힌트를 뭔가 순천에서 많이 얻어가고 싶어요. 교육기간은 올해 말까지 6개월. 학생들은 이론 수업과 현장 활동을 통해 환경과 철학,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적 문제나 지역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합니다. 이 같은 교육을 통해 생태 문명 전환을 주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게 에코칼리지의 목표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순천 지역사회가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을 꾸려갈 예정이고 앞으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면 제도적인 안착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순천시는 올해 말 교육 성과를 분석한 뒤 내년에는 선발 인원을 늘려 2년짜리 정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기는 전남 블루 워케이션이 고흥에서도 운영됩니다. 고흥구는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 연수원을 거점으로 기업과 공공기관, 1인 사업자 등 블루 워케이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자에게는 체류 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까지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커피 농장 체험과 숲 치유 프로그램을 포함한 워케이션 패스와 소카 쿠폰 등이 제공됩니다. 내일도 다소 흐리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16도에서 18도, 한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요일부터 전남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5월 전남 방문의 달 한 달 동안 전남을 찾은 방문객이 788만 명으로 역대 5월 관광객 중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방문의 달 시행 직전인 지난 4월보다 187만여 명, 지난해 5월 730만 명보다 58만여 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공식 기록으로 집계된 지난 5월 도내 고속도로 통행량도 520만 대로 전월보다 110만 대나 많았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경찰관 음주운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전남경찰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전남 구례경찰서 소속 경감은 지난 7일 영광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에 적발됐고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구례경찰서에 대해 특별 감찰을 진행하는 가운데 전남경찰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올해만 3명, 최근 3년 동안 모두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이순신 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여수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12억 1천만 원을 들여 이순신 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해 오는 14일 정식 개장할 예정이고 지난 2023년에 문을 연 미평공원에 이어 두 번째 반려견 전용 공간입니다. 반려견 놀이터에는 동물 등록을 마친 인식표를 부착한 중소형 반려견만 입장이 가능하고 맹견이나 맹견 혼종견은 출입이 제한됩니다.